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소유자는 무조건 알아두자 농지법 개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법에 어떤 것들이 개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그 농지법 개정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아직 기간은 좀 있으시니까 2022년 5월 18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의무 기재사항이 강화가 됐습니다. 농지취득하시는 분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이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죠. 그래서 농지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농지를 결국은 취득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서 취득 면적, 그 다음에 나의 노동력과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서 이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납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직업, 그 다음에 영농 경력, 그 다음에 영농 거리네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18일부터는 본인의 직업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직자는 또 농지를 좀 취득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을 따지는 거는 사실 뭐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 농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투기 세력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영농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투기랑 아주 밀접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경상도에 있는 토지를 산다. 그 영농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00km인데 난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런 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작물은 이 돌봄을 자주 해야 되는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을 아주 천천히 뭐 여러 번 아주 끊어가지고 몇 주에 한 번씩 그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영농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사실상 실질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심을 아주 많이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좀 엄격해짐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농지를 취득해서 투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 시장의 이제 하나의 투기 세력들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좀 살펴봐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요.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이제 거짓 부정으로 제출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생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 취득할 때 소유자별 지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위치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농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뚝 같은 걸 박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했던 그 면적에 대해서 표시를 꼭 해라라는 그 하나의 이제 개정안이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가 심의 대상 그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14일까지 심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은 사실 하루에서 3일 만에 대부분 이제 심사가 완료되는데, 이제 최대 14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사항들을 전부 이제 예를 들어서 의무 기재 사항을 미기재한다거나 증명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농취증 발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이제 보정 요구가 있어서 또 보정을 해서 또 다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농지 취득 시점이 좀 딜레이가 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휴농지를 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농지로 방치되고 있는 농지들을 살펴봐서 왜 농사를 직접 짓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법적으로도 연관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상속인과 이농인은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법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농사기간을 인정받아서 자경감면이나 비사업용 토지들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농지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 경영에 미이용하게 되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농사 안 지으면 당신의 농지를 처분하라라고 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뭐 전라도에 계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자녀가 농사를 짓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본인이 농업 경영을 못하게 됐을 때는
저희는 이제 농어촌공사나 이 관련 그 토지를 임대를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농지법상 그런 기관에 이걸 위탁을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경감면 아버지 거를 이제 농지를 양도해서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 내가 빠른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취득하는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걸 매매 취득하려는 농업인들도 이런 요건들이 아주 강화되기 때문에 농취증도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요건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농지 양도와 양수도 이제 점점 쉽지 않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좀 알아가시면 이 농지법의 개정 사항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